목차는 이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단은 저희가 알기 위해서 PKI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인증서에 대해서 생로병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ACME 프로토콜이 무엇인지까지만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기 앞서 이거 자료는, 이 PKI 관련된 자료는 이제 저희 팀 신혜진 대리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좀 픽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라서 좀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인사 담당자인 밥이 있고 구직자인 앨리스가 있어요. 이제 앨리스는 이제 구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이력서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내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은 이제 앨리스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 키로 암호화를 하라고 하면서 이력서를 이제 어, 죄송합니다. 네, 이제 키를 주고 그 키로 암호화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거에 대해서 이력서를 암호화하고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가 탈취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러니까 키를 탈취하게 되면은 이 이력서를 바로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 키라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비대칭 키는 이제 키쌍을 생성해가지고 하나는 개인 키, 하나는 공개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밥은 앨리스에게 이 공개 키를 전달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암호화를 하죠. 근데 비대칭 키는 정말 안전할까요? 네, 밥이 만약에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던 밥은 신뢰 기관이라는 곳에 이제 공개 키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공개 키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 키를 전달하고 이제 인증서의 신뢰 기관에서는 이 키를 이제 인증서로 교체를 해줘요. 이제 인증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인증서예요. 그래서 인증서를 그냥 이제 앨리스에게 전달하게 되면은 앨리스가 만약에 이대로 하게 되면은 아까 상황이랑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앨리스는 CA라고 인증기관에 다시 이력서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인증기관에서는 이 인증서가 본인이 잘급하게 맞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약에 맞는 인증서라고 하면은 굿이라는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 둘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개키 인증서로 이제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또 앨리스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앨리스조차도 아니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정말 앨리스가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은 앨리스에게 전자서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밥이 했던 행위랑 마찬가지로 그 앨리스도 키상을 만들게 되고 똑같이 이제 공개키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력서를 이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서명 함수라고 쓰긴 했는데, 이제 이력서의 원본이랑 개인 키를 입력해서 이력서에 대해 서명을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서명된 이력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서명된 이력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서명을 원본에다가 바로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앨리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밥에 전달할 때 이제 원래 원본, 그 다음에 서명된 이력서, 그리고 인증서를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밥 역시도 앨리스가 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이제 인증기관에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인증기관은 이제 앨리스가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 이 밥은 이제 이 이후에 서명 검증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이력서가 올바른지 전자서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간단하게 PKI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였고요. 좀 빨랐나요?
네, 이제 인증서의 생로병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인증서의 생명 주기를 좀 다르게 써봤는데 이게 저희 팀원 분이 생로병사를 추천해줘가지고 이게 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어봤는데 일단 인증서는 이제 크게 보면 유효랑 무효의 상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밸리드라고 유효 상태고 나머지 이제 무효 부분에는 이제 폐기, 만료, 이제 일시정지 이렇게가 있어요. 근데 일시정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재개를 통해서 이제 유효 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제 유효 인증서인데 이제 이거를 좀 생로병사에 맞게 쓰다 보니까 이제 파릇파릇한 인증서라고 했고 그래서 유효 기간이 유효하다는 거는 이제 그 적절하다라는 말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 우리 인증서에 대한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 지금 현재 시간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잘 안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미리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1년 뒤에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만료된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서가 만료돼서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거를 좀 생로병사에 맞게 바꿔보니까 이제 자연사라는 그런 이름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인증서는 이제 만료됐기 때문에 폐기가 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검증 기관에 의해서는 이제 굿이라는 응답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는 처에서는 인증서를 그냥 바로 이제 검증 기관에 물어봤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유효 기간에 대해서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지 이제 다음은 이제 일시정제된 인증서인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폐기라기보다는 폐기는 아닌데 폐기 처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증 기관에서는 이제 리보크라고 응답을 주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다시 이제 재개하게 된다면은 이제 다시 이제 유효 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된 인증서인데요. 이 인증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예요. 그리고 이걸 폐기하게 되면 이제 폐기 목록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검증 기관에서는 폐기 목록에 포함이 되고 이제 리보크라는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인증서에 대한 폐기 사유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던 거는 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나온 내용은 앞에 내용들을 네 반대로 말해 네, 생로병사가 이제 TLS 인증서에 대해서 유효기간 단축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내용을 좀 얘기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제가 보기 쉽게 변경하면은 이제 CA 브라우저 포럼에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전개적으로 단축한다는 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맨 아래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화해서 SSL 인증서 관리 체계를 전환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줄어드는데 제일 마지막으로는 47일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47일이라는 날짜가 조금 애매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게 한 달하고 보름을 포함한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거는 한 달이고 그리고 나서 교체하는 주기로 한 15일 정도를 계산한 것 같습니다. 이제 47일이라는 게 이제 막상 이제 우리 회사를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SSL 인증서 교체를 하면서 많은 장애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봤을 때 인증서 생명주기 관리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ACME 프로토콜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 ACME 프로토콜은 이제 말 그대로 인증서를 자동으로 발급하고 갱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해봤는데 이제 ACME 프로토콜은 이제 자동으로 발급하고 갱신까지는 해주는데 이제 이거를 직접 해주진 않거든요. 이거를 해주는 역할은 이제 에이전트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ACME 서버, 그리고 ACME 클라이언트, 그리고 웹 서버 이렇게 있습니다.
웹 서버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ACME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응답하고 승인된 요청에 따라 인증서 작업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CME 클라이언트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편한데 이제 인증서에 대한 발급 갱신 해지에 대해서 이제 서버에 요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갱신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이 그림이 다들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앨리스가 CA를 통해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런 발급 요청을 하는 과정인데,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키상을 생성하고 그리고 CSR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관에 이 CSR을 제출하게 되면은 인증서를 받게 돼요. 이제 인증기관에서는 이제 요청된 CSR을 이제 CSR을 이제 신원 증명을 해가지고 검증하게 되고, 이 인증서는 이제 개인키, 인증기관의 개인키로 서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ACME 프로토콜은 아까와 다르게 이제 챌린지라는 게 포함이 돼요.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적다 보니까 보통,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원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도메인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거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웹서버에 그 사람,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 웹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챌린지로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이게 ACME 서버인데, 이게 사실 저희 팀에 이제 SGWCA라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서 발급하는 이제 제품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ACME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프로토콜이 적용돼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획팀이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퀀스인데, 이 앞에 내용을 이제 풀어 쓴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를 돌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이제 ACME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커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찾아보니까 렛츠 인크립트에서 도커 이미지를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구동시켜 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ACME4j 클라이언트가 따로 있어서 이 제공된 샘플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실행시켜 봤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더미로 하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부트로 만들었고, 특별한 건 없고 파일을 접근하고 그 파일을 읽었을 때 그 결과값만 전달해주는 형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ME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동할 때 좀 중요한 게 도메인이 반드시 적용돼 있어야 돼가지고 호스트 파일에다가 이렇게 좀 작은데 하단에 이렇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상단에 이제 그 해당하는 서버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후에는 그 해당하는 샘플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동작할 때 이제 그 챌린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은 파일 네임과 컨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웹서버에 해당하는 이름의 파일 네임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적어주게 되면은 이게 ACME 서버에서 이거를 검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증서가 생성이 됐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데모를 돌렸던 내용이고, 네, 이제 일단 준비한 거는 다 마친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잘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참고했던 문서들에 대해서 좀 작성했고, 네, 이상입니다.